하나의 저작물 속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보호를 받는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품 속에는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작품 속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허락 없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작품 속에서 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나의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즉 도용되었을 때 비로소 제가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우리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텐츠 A, 이 컨텐츠 A를 저작물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저작물 속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도용되었을 때 그 경우에 저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나의 허락 없이 도용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그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리고 여자야 라는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태진아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 가수가 부른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그 표절 시비에 걸렸었는데요. 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에 앞서서 나왔던 여자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A라는 분이 작곡한 여자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두 노래가 상당히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이 A라는 작곡가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가 자신의 그 여자야라는 노래를 표절했다 해서 소송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저작물을 보면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부분이 바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라는 노래 안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했냐 하면 그 여자애라는 노래에 앞서서 영자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영자송이라는 노래는 이제 보통 군대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구전가요고요. 누가 저작자인지도 모르고 구전가요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야라는 노래를 보면은 그 구전가요인 영자송에서 따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모티브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 중에. 그런데 이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그 영자송에서 따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노래 중에 바로 그 영자송에서 따온 부분이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 두 노래를 상당히 유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자송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라는 노래 중에 그 영자송에서 따온 부분은 이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에 이용이 됐기 때문에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자송에서 따온 부분은 작곡가 A, 이분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저작물 A가 있다고 할 때 그 A 안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원리가 바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구별을 해줘서 그 보호를 받는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사용이 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다시 말하면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 중에서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나만의 창작적인 표현, 그 부분이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바로 저작물인데 그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 이것을 통틀어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아이디어를 내가 표현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언어나 소리나 형상이나 영상을 등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이 보호를 받는데 그 표현 중에서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나만의 개성을 가진 표현만이 비로소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것이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설사 그것이 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특허법이죠.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다만 특허법은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아이디어, 테크니컬 아이디어만 보호를 하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설사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또 그 아이디어를 내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표현만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 즉 남의 표현을 내가 빌려오지 않고 나만의 개성 있는 표현으로 그것을 표출을 했을 때 그 표현만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홍길동전을 쓰게 됐어요. 이 사람이 홍길동전을 쓰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사상,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창작적인 표현으로 홍길동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홍길동전을 B씨가 읽었어요. 읽고서 이 홍길동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같은 사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B와 C도 이 조선시대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그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B는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C는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B, C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나의 사상을 모방했느냐 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A의 독자적인 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런 독자적인 사상이나 아이디어나 감정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B와 C가 모방했다 하더라도 이 사상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A가 자신의 사상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길동전과 허생전, 양반전은 그 표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C가 A의 홍길동전을 읽고서 다른 사상을 갖게 됐어요. 나는 홍길동전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C가 자신의 그 조선시대 사회에 대한 좋은 감정, 좋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김유생전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한번 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A의 사상을 모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C가 이 홍길동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홍길동전에 나오는 일부 표현을 모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 있는 일부 에피소드라든가 또는 엔딩의 일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상은 모방을 하지 않았지만 그 홍길동전에 들어있는 일부 에피소드, 홍길동전에 있는 창작적인 표현을 일부 모방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 A가 C를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상은 다르지만 창작적인 표현을 허락 없이 모방을 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저작물 속에는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를 한다. 그 표현 중에서도 창작적인 표현만을 보호를 한다. 그래서 나의 저작물 속에 있는 창작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이용되었을 때 비로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나 감정이 아무리 상대방에 의해서 허락 없이 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우리 저작권법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이고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보호를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디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만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건이 생기게 되면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그 유사한 부분이 과연 보호를 받는 부분이냐 받지 못하는 부분이냐, 즉 아이디어에 속하는 부분이냐 표현에 속하는 부분이냐를 항상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히라보 분석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한 중요한 케이스인 그 히라보 분석 방법, 이 사건을 가지고서 제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이 있고요. 또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파생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합체의 원칙, 또 사실상의 표준, 또 필수 장면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 개별적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례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아이디어고 어떤 부분이 표현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꼭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측정하는 기법,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느냐?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특허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아이디어만 보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아이디어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이란 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그런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측정하는 기법,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기법을 생각해낸 사람,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것이 아주 독창적이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무언가 어떤 지적재산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뭐 사업도 구상을 하고 뭐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사람도 채용을 하고 뭐 이렇게 사무실도 임차해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해도 곧바로 모방 제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다 하는 점을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